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고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의식적으로 긴장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긴장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의식적인 긴장이라고 하면은 시험을 보기 전이라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긴장을 하고 잠이 든다거나, 이렇게 내가 예측할 수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의식적인 긴장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적인 긴장은요, 인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약속이 있다거나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거나 아주 긴장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긴장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걸 내가 인지를 하지는 못해요.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도 자꾸 긴장되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긴장이 무의식적인 불안이라든지 초조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다시 불면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은 불면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나 긴장, 흔히 말하는 그 일하는 직업적인 환경이라든 이런 것들이 풀타임으로 계속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계속적으로 내가 텐션에 머리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의식적 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완벽주의를 좀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집착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조금만 일해도 걱정을 엄청 많이 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격적으로 약간 좀 소심하다거나 남들 눈치를 많이 보면서 긴장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의식적 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긴장된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이거를 긴장을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조차도 까먹어 버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긴장과 이완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긴장만을 너무 강조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온 경우에도 이런 무의식적 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긴장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긴장을 푸는 게 잘 안 됩니다. 힘을 빼보세요. 조금 어떻게 어깨에 힘 좀 빼보시죠. 안 돼요. 그리고 조금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 자세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그 긴장을 풀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은 긴장했을 때 굳어지는 근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깨 승모근이라든지 복직근, 그 다음에 명치,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 여기랑, 그리고 전중혈, 여기 가슴뼈 있는 쪽, 그리고 갈비뼈 있는 부위. 이런 부위가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부위를 눌러봤을 때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 부위를 만졌을 때 힘이 더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힘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은 무의식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안은 결국 초조감을 만들어내고, 그런 초조감은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쪽으로 가서 불면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있죠. 주로 이제 손발의 근육들이라든지 이 복부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될 텐데, 이렇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긴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힘을 줄 수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심장이라든지 내부 장기들,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부 장기의 근육들도 함께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위장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무의식적인 긴장이 아주 오래돼서 몸에 고착화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위장도 같이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움직여줘야 되는 위장이 그런 긴장이 오래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굳어져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돼요. 명치가 답답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바로 체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이나 불안이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증상을 발현하는지,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감정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긴장으로 인한 불안, 초조, 요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긴장을 풀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피로감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혹은 약간의 그 짜증, 뭐 피곤하면 사람이 좀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짜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의 증상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부 장기들 근육들, 아까 말씀드린 불수의근,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부의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인데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 그러니까 혈관 긴장성 두통,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것으로 풀리지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소화불량, 명치가 답답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대장의 근육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심한 변비, 심한 복통, 심한 설사,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인해 설사가 나와버린다, 변비가 심해져 버린다, 배가 조금만 신경 써도 배가 아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익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의 긴장으로 인한 변화도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눈떨림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경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 눈꺼풀 밑에 쪽이죠, 주로. 여기가 이런 근육의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증상 중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려고 하면은 뭔가 다리 쪽에서 혹은 팔, 몸 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부위에서 뭔가 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따끔거리는 느낌, 이런 이상 감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손발을 움직여야지 그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불면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는 이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 그리고 종아리 쪽에 쥐나는 거 있잖아요. 자다가 혹은 기지개 펴다가 으악 쥐나는 거, 또 변비통, 그러니까 어깨 아픈 거, 그리고 온몸이 막 그냥 몸살 기운, 내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하면서 근육통, 전신에 심한 근육통을 느끼는 경우도 과도한 긴장,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인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긴장이 오래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이 과연 불면증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런 긴장이 있게 되면은 일단 잠자리에 누웠을 때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깨에 힘을 빼야지 하는데 계속 이러고 누워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사실 저라고 해도 이렇게도 못 잘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서. 그죠? 두 번째는 잠을 자는 중에, 어렵사리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자는 중에도 그 긴장을 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꿈을 꿀 때 많이 그러는데, 잠을 자는 중에 그 긴장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편하게 풀었다가도 꿈꾸는 중에 다시 긴장, 풀었다가도 다시 긴장.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다가 깨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꿈을 꾸면서 깼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더불어서 그런 긴장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간 빈뇨.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이상 계속 깨면서 화장실 가고, 왜 이러지? 소변이 마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소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깼지? 분명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부의 긴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도 괄약근의 긴장, 방광의 긴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야간 빈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은 잠을 들기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긴장 때문에 잠이 다시 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을 잤어요. 분명히 5시간, 6시간, 7시간 잠을 잤는데 일어난 다음에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잠을 자면 잘수록 더 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몸살 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잠을 자는 중에 그 긴장을 풀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자고 나면은 그 긴장 때문에 근육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운한 느낌도 없고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의 긴장을 만들어내서 교감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을 조금 흔들어 놓기 때문에 분명히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요. 무의식적인 긴장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뭐 얘기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그러니까 몸의 이완을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내가 편안한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양지에 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 공기 좋고 산속에 뭐 새소리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최대한 이완을 만들어 보면은 뇌가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몸을 본의 아니게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기호식품들은 피해야 돼요. 특히 카페인, 커피, 녹차, 홍차, 그죠? 요런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몸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단 음식들도 사실은 몸이 바짝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라든지 뭐 전신 마사지, 발 마사지 다 좋습니다. 이런 마사지를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거나 뭐 하다못해 마사지 기를 이용해서 뒷목이나 어깨, 상체 쪽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 머리나 요쪽 부위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자주 수시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두통이라든지 머리 쪽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무의식적 긴장이나 불안을 풀어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백복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마, 그 다음에 석창포, 그 다음에 백강잠.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요. 백강잠. 예,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이나 불안을 풀어내게 됩니다. 이런 약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효능이라든지 주치료 어떤 부위가 머리로 좀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라든지 뭐 이런 무릎, 허리 이런 쪽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머리 쪽으로 간다라고 의사에도 적혀 있고, 그래서 머리 쪽 질환을 많이 푸는데 그 원리 자체가 머리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뇌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뇌가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걸 이런 약재들이 풀어내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치료를 해본 결과,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이나 불안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왜? 만져보면 알고 얘기를 해보면 알고 성격이나 이런 걸 여쭤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러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약재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외에 몸에 어떤 불편한 것들을 잡아주는 약재들을 활용했을 경우에 이 긴장이 의외로 잘 풀리더라라는 거죠. 서양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에 무조건 안정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근육의 긴장이 좀 심하다 싶으면 뭐 리보트릴 같은 이런 약간은 항경련성 약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안정제들은 결국은 약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제 같은 약에 의존해서 긴장을 풀어내고 불안을 잡아내고 잠을 도와주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천연약재, 한약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불면증 치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한약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해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무의식적인 긴장과 불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